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첫 시간, 그리고 프린트는 45페이지, 엘니뇨, 라니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순과 침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에크만 수송. 에크만이라는 학자는 예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류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바람의 방향과 해수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만 수송. 해수면 위에 바람이 일정한 바람으로 불게 되면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인데 45도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한대요. 그렇지만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조금씩 오른쪽으로 편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물 그리고 전향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내는 처음 이 표층 해수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바람까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수의 흐름을 보자면 처음 이 바람의 방향과 오른쪽으로 이거는 북반구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전체 해수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처음 해수 방향의 반대가 되는 깊이까지 나타나는 우리가 표층 해수의 흐름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 투영한 것,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고 이 표층 해수의 순환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표층 해수의 깊이가 나타나는 이 깊이를 우리가 마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찰층. 그리고 얘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꼭 주시고요.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엘니뇨와 남방 진동, 근데 남방 진동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용승과 측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연안에서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 되면 표층 해수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래에 있던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물의 성질은 어떨까요? 맞아요. 차가운 물이 올라오겠죠? 차가운 해수. 이 차가운 물의 성질은 수온은 낮고요. 영양 염류가 아주 풍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우선 연안 용승. 북반구에서는 서쪽 지역에서 북풍이 불 때, 그치. 서쪽 지역에서 북풍이 불게 되면 이 북풍에 향해서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동해요. 그러면 물이 이동하면서 여기 연안 근처에 무엇이? 그치. 물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경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족한 물은 어디에서 채워진다고요? 맞아요. 바로 아래에서 바닷물이 올라와서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수가 치솟아 오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적도 용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적도 용승. 아이고, 자꾸 올라가게 됐네.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 남반구에는 남동 무역풍이 불게 돼요. 그러면 북동 무역풍에 대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고 에크만 수송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예. 표충선의 기울기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이.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그러면 실제로 적도 부근은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예,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디에서 맞아요. 아래에서 찬물이 일어나는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이 끌어오죠, 올라오죠 보니까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치? 요 층을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온약층. 왜? 수온이 낮은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그럼 보도록 할게요.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는 적도를 기준으로 무엇에 의해서? 맞아요. 무역풍. 무역풍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고 실제 적도에서 물이 부족해서 심층의 해수가 용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압에서의 용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기압, 태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은 북반구에서는 그치? 어느 방향으로? 단시계 방향, 단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오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저기압. 저기압의 뜻 자체가 무엇이죠? 예, 공기량이 적다는 거니까 들어와서 채워줘야 되잖아. 들어와서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에크만 수송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라고 했어. 북반구니까 불어서 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부분이 그렇지. 해수가 부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현상,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북반구는 저기압 부근에서 어떤 방향으로? 단시계 방향으로 지속적인 바람이 부니까 저기압 중심에서 어느 쪽? 바깥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에서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차가운 해수가 솟아오르게 되겠죠? 예. 전체적인 세계의 용승 지역은 우리 잘 알고 있어. 찬물 캘리포니아해류, 페루해류, 적도, 아프리카의 서해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용승 지역은 수온이 낮게 되겠죠. 아래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니까 연중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요. 차가운 해수에 의한 대기의 냉각으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찬물 위에 공기는 어떨까요? 찬 공기가 돼. 그러면 이 찬 공기에 의해서 수증기가 무엇으로? 물방울로 변하게 되겠죠?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은 상태, 그치?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바다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많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안개라고 하겠죠. 예,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물에는 무엇이 많이 녹아져 있다고요? 영양, 염류. 그래서 세계적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좋은 어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침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 연안에 따라 지속적인 바람이 불 때 연안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해수면이 올라와서 얘네가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를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도록 할까요? 연안 부근에서 나타나는 침강 현상, 그치?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 그치? 남쪽에 어느 쪽으로? 북반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되겠죠?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면 여기가 그렇지. 해수면의 기울기. 여기가 높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 남풍이 계속 불 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물이 쌓이게 되니까 연안에서는 침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압 보도록 할게요. 고기압에서는 용승이 일어날 거예요? 침강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 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아이, 높아진 아이는 어떻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예, 에크만 수송.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에서 해수가 수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엘니뇨와 라니냐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엘니뇨는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남방 진동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예. 우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부근에서는 우리가 무역풍이 불게 되죠? 어떤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 무역풍은 0도에서 30도씨에 부는 대기 대순환으로 여기에서 이동하는 물은 아마 따뜻한 물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우선 엘니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날씨, 기후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게 되면 해수면이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동하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어? 맞아요. 따뜻한 물이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 그 전에 우리 여기 태평양 부분, 여기는 동태평양, 여기 서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태평양, 서태평양. 그러면 여기 동태평양 부근에는 어떨까? 물이 부족하게 돼. 그러면 어디에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예.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떻게 채워준다고 했어? 맞아요. 아래에서 찬물이 올라와서 채워주게 되는데 바로 이 현상 무엇이라고 했죠? 용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해수의 이동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용승. 그 아래 그래프는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나눠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동태평양, 이쪽을 서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할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어느 쪽에서 용승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여기에선 일어나지 않고요. 서태평양에선 여기에서는 용승,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활발하겠지. 잠깐만 지워볼게요. 써봅시다. 여기서 활발. 표충성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에서 서태평양에서 평균 수온은 높고요. 그리고 동태평양에서는 낮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 배치.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기압? 따뜻한 물이 상승 기류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저기압을 형성을 하고요. 동태평양은요? 요 찬물이 용승을 하니까 찬물에 의해서 찬 공기가 발달하게 되고 고기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고기압. 그 강수량을 볼까요? 저기압에서는 무엇이 발생할까? 맞아요. 구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강수량은 많다. 고기압에서는 적다. 맑은 날씨를 유지를 하겠죠? 어장은 우리 말씀드렸어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좋은 황금 어장을 형성을 한다고 했어. 좋은 어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태평양은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태평양, 페루 연안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루 쪽은요, 우리 아까 고기압에 의해서 맑은 날씨, 그치? 맑은 날씨가 평상시
기후예요. 그리고 서태평양은 열대우림이라고 해서 햇빛도 많지만 따뜻한 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서 열대우림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이게 평상시 기후였어. 그런데 엘니뇨, 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 원래 불었던 무역풍이 잠깐만 지워봅시다. 안 지워지네. 써볼게요. 원래 불었던 무역풍이 약화가 돼. 무역풍 약화.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역풍이 약화가 되었어요. 예. 무역풍이 약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있던 따뜻한 물이 이동을 안 하겠죠? 오히려 이쪽으로. 요 원래 있던 경사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기도 해. 그래서 경사 기울기가 거의 완만하게 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무역풍의 약화. 그치?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현상이 심할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예, 여기도 절반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용승이 일어날까요? 여기 해수면 높이가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가 용승이 억제가 되겠죠. 여기는 상관이 없고 표층수원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수원이 여기가 높게 되겠죠. 높다. 여기는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오지 않으니까 낮아지게 될 거야.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저기압. 그리고 여기는 고기압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여기가 강수량이 많아지고 여기가 서태평양이 강수량이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될까요? 원래 동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루 아시죠? 굉장히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용승이 억제가 됐대. 용승이 억제가 되고 원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강수량이 많아진대. 그러면 어떤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이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용승이 억제가 되니까 어장에 황폐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쪽 서태평양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인데 고기압으로 인해서 비가 적게 내린대. 그러면 그렇게 울창했던 열대우림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맞아요. 가뭄이 들게 되겠죠? 예. 많은 나무들이 약간 좀 살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굉장히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곳에 비가 안 오면 건조해져서 예, 여기 산불 같은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엘니뇨는 정리를 해 드렸고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죠? 라니냐 정리를 해 볼게요. 라니냐. 무역풍이 강해진대. 무역풍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는 평상시보다 요 현상 있죠? 평상시의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이 평상시보다 원래 낮았어. 근데 더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심한 무엇이 비가 내리는데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도 해수면의 경사가 심했었죠. 심했는데 훨씬 더 많은 무역풍에,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경사가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이동을 하고 무엇이? 용승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는 기온이 너무 낮아지고 여기는 기온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것도 기상이변이에요. 그게 바로 라니냐 현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에서는 심한 홍수가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에서도 원래 비가 많이 안 내리던 곳인데 동태평양에서도 가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 산불, 한파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난방 진동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